60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사셨어요. 친구들은 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탔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늘 빠듯하게 사셨지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환갑이 지나고 나서야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웃으면서 정성껏 일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가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게가 여러 개가 되었고 손자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생겼답니다. 할아버지의 사주를 보니 답이 있었어요. 젊어서는 힘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이 오는 특별한 사주였던 거예요. 이런 사주를 우리는 대기만성 사주라고 부릅니다.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늦게 꽃피는 행복한 사주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기만성 사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늦되게 성공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잘 안 풀린다고 속상해하십니다.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주를 보면 여러분이 언제 꽃필지 알 수 있답니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진짜 멋진 분들은 대부분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고생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된 거예요.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신답니다. 그럼 어떤 사주가 대기만성 사주일까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G2, 기토, 일간이라는 사주예요. G2는 밭의 흙을 말합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면 바로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려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자란답니다. 기토 사주를 가진 분들이 바로 이래요. 젊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아요. 친구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빨리 성공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40살이 되면 그동안 쌓은 실력이 빛을 발해요. 50살이 되면 안정된 기반 위에서 크게 성장하지요. 60살이 되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훌륭한 어른이 되신답니다.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50대 중반까지 평범한 주부셨어요.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지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뭔가 하나씩 하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이제 늦었나 봐.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이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네. 할머니는 속상했어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 G2 일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동안 집안일 하시면서 쌓으신 요리 솜씨로 뭔가 해보세요.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하루에 몇 개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20년 동안 가족 밥상을 차리면서 쌓은 솜씨가 빛을 발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요, 할머니는 반찬 가게 여러 개를 운영하세요. 백화점에도 입점했고요, TV에도 나오셨답니다. 이제 70살이 다 되셨는데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G2 일간의 힘이에요. 늦지만 확실하게 와요. 뿌리가 깊으니까 오래가요. 쓰러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궈이서이, 개수, 일간이에요. 궈이서이는 이슬, 안개, 땅 속의 물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스며들어요. 조용하지만 쉬지 않고 흘러요. 개수 사주를 가진 분들은 젊었을 때 존재감이 약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만 일해요. 그래서 인정을 잘 못 받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조용히 흐르던 물이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해요. 사람들이 비로소 그분의 가치를 알아봐요.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도서관 사서로 일하셨어요. 월급도 적었고 승진도 늦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부장, 이사가 되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평직원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용히 자기 일을 했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그냥 평범한 서점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쌓은 책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주는 서점이었지요. 입소문이 났어요. 그 서점 가면요, 할아버지가 내 마음을 딱 아시고 책을 골라주세요.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왔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유명한 책 추천 전문가가 되셨어요.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셨답니다. 70살에 처음 꽃을 피우신 거예요. 세 번째는 관대라는 것이 있는 사주예요. 관대는 어른이 되어 갓을 쓰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는데 그때 갓을 썼거든요. 관대가 있으면 늦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관대 사주를 가진 분들은 40이 넘어서 인생이 풀려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시도해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해요. 다만 이런 분들은 고집이 좀 세요. 남과 부딪히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 수양을 하는 게 중요해요. 화를 잘 다스리고 남의 말도 귀담아 들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모님 한 분 이야기예요. 이모님은 45가지 이것저것 해봤어요. 장사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일을 했지요. 하지만 뭘 해도 잘 안 됐어요. 빚만 쌓이고 힘들었답니다. 나는 팔자가 이렇나 봐. 뭘 해도 안 되네. 이모님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주를 보러 갔더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45 이후로 운이 풀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모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아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48이 되던 해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했지요. 하나씩 성공하면서 회사가 커졌어요. 지금 이모님은 55이에요.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되셨답니다. 40대까지의 실패가 모두 공부였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식신, 이나 상관, 이 있는 사주인데 젊어서는 힘든 경우예요. 식신은 먹는 것, 말하는 것과 관련 있어요. 상관은 창의적인 것과 관련 있고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조직에서 상사랑 자꾸 부딪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윗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자주 옮기게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창의력이 빛을 발해요. 특히 자기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큰 성공을 해요. 삼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 삼촌은 40까지 회사를 7번 옮기셨어요. 어딜 가도 상사랑 싸우고 나왔어요. 저 사람은 직장 생활 못해.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지요. 사주를 보니 식신이 강한 사주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촌, 회사 그만두시고 유튜브 해보세요.
말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삼촌은 반신반의하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쉽게 설명하는 채널이었지요. 처음엔 구독자가 몇 명 안 됐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렸어요. 3년이 지났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광고 수입도 많이 생겼고요. 강의 요청도 쏟아졌답니다. 이제 삼촌은 월급쟁이 때보다 훨씬 많이 버세요. 40대까지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내게 맞는 길을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번째는 대운이 좋게 바뀌는 경우예요.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대운이 안 좋다가 나이 들면서 좋아져요. 사주에는 무, 나무, 호, 불, 투, 흙, 진, 쇠, 서이, 물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호, 불, 기운이 필요한 사주인데 젊었을 때는 서이, 물, 대운이었다면 힘들어요. 물이 불을 끄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호, 대운이나 무, 나무, 대운이 들어오면 좋아져요. 나무가 불을 살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젊어서는 뭘 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운이 바뀐 거랍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이 아저씨는 30대까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사업은 망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도 어려웠지요. 내 팔자가 이런가 봐. 아저씨는 체념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40이 되던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집안도 평화로워졌어요. 45에는 좋은 기회를 만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 아저씨는 55이에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답니다. 30대의 고생이 거름이 됐어요. 그때 배운 게 많아요. 실패를 겪어봐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일해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번째는 자수성가, 사주예요. 자수성가는 스스로 손으로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거지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젊어서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으로 쉽게 사는데 이분들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하지만 결국 크게 성공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니까 실력이 탄탄해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모님은 20에 부모님을 여의셨어요. 동생들을 키워야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 때도 고모님은 일했지요. 30까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고모님은 울면서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거든요. 35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지금 고모님은 60이에요. 가게가 10개가 넘었어요. 동생들도 다 잘 키웠고요. 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젊었을 때 고생이 약이었어요.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고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대기만성 사주는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크게 성공하거든요. 젊어서 쉽게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생을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실패를 겪어보지 않아서 위기에 약해요. 하지만 대기만 성형은 달라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실패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조심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오래가요.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금방 쓰러져요. 뿌리가 얕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대기만성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가지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오래가요.
그럼 대기만성 사주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와요. 씨앗이 땅속에서 견디면 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땅속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55가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셨대요. 예순이 되던 해 갑자기 일이 풀렸어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신대요. 둘째, 꾸준히 하세요. 대기만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이뤄져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 아시죠? 한 방울로는 안 돼요. 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떨어지면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하세요. 그러면 결국 성공해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저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1시간 동안 공부하셨대요. 주말에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0년을 하셨어요. 신살의 자격증을 땄어요. 그 자격증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답니다. 매일 1시간씩 10년 하면 3,650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나를 바꿨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건강을 챙기세요. 늦게 꽃피려면 건강해야 해요. 60살, 70살에도 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기세요. 매일 걷기 운동하세요. 30분만 걸어도 좋아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잠도 충분히 자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셨대요. 40에 큰 병을 얻으셨어요. 병원에 오래 계셨지요.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소용없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대요. 건강을 되찾은 후로는 매일 운동하셨어요. 식사도 조심하셨고요. 지금 할아버지는 75인데 건강하세요. 5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건강을 챙긴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넷째,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도 건강해지고 기회도 많아져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도서관에도 좋은 책이 많아요. 주민센터에서는 무료 강좌도 많이 열어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60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셨대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우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1시간씩 연습하셨지요. 1년 후에는 인터넷 쇼핑을 하셨어요. 2년 후에는 블로그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세요.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대기만성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대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친절하세요.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생겨요.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할 사람도 생기고요. 삼촌 한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잘해주셨대요. 어려운 친구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친절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셨지요. 나중에 삼촌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돈도 빌려주고 일도 소개해주고 응원도 해줬어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잘한 게 복이 됐어요.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긍정적이면 행동도 긍정적이 되고 결과도 좋아져요. 아줌마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항상 웃으셨대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지? 하지만 아줌마는 계속 긍정적이셨어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 아줌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살렸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줌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와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셨대요. 오늘 쁜 날씨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지요. 처음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찾아보니 감사할 게 정말 많았어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감사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덟째, 욕심을 버리세요. 빨리 성공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조금씩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욕심이 많으셨대요. 빨리 부자 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셨어요. 결국 다 잃으셨지요. 큰 빚까지 지셨어요. 그 경험 후로 욕심을 버리셨대요. 천천히 가자. 조금씩 가자. 이렇게 마음먹으셨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셨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사세요. 욕심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대기만성 사주는 늦게 꽃피는 행복한 사주예요. 젊어서는 힘들지만 나이 들어 크게 성공한 거지요. 기토 일간처럼 밭의 흙 같은 사주, 꿔이서 일간처럼 조용한 물 같은 사주, 관대가 있어 늦게 어른이 되는 사주,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 창의적이지만 조직 생활이 힘든 사주, 대운이 나중에 좋아지는 사주, 자수성가해야 하는 사주가 모두 대기만성 사주예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고 건강 챙기고 계속 배우고 사람을 소중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에 걸려요.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꾸고 추월해도 결국 신호등 앞에서 만나요. 조금 늦게 출발해도 결국 같은 시간에 도착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먼저 성공했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성공할 거예요. 조금 늦을 뿐이에요. 그리고 늦게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가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죠? 빠른 토끼가 결국 졌어요. 느린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갔거든요. 여러분도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세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어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모두 다 아름다워요. 빨리 핀다고 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면 활짝 피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기 시간을 믿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년을 힘들게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고생이 모두 거름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꽃이 활짝 필 날이 분명히 와요. 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죽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꽃이 펴요. 여러분도 지금 겨울을 나고 있는 거예요. 봄은 반드시 와요. 그때 여러분의 꽃이 활짝 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늦게 피는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말하면 힘이 나요. 힘들 때는 쉬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세요. 울었다가 다시 웃으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성공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대기만성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가요. 더 향기로워요.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런 꽃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응원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꽃이 활짝 피는 날을 기다릴게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